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바로 수학과와 통계학과인데요. 대학에서 대부분 이과 계열에 속하는 학과지만 졸업 후 IT를 비롯해 금융, 보험,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죠. 그럼 먼저 수나 수와 관련된 법칙을 통해 다양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수학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수학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상구입니다. 교수님, 수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학과에 입학하면 베이직 사이언스 매스 과목으로 미적 분학, 선형대 수학, 기초 통계학 등과 기초 과학 과목, 물리, 생물, 화학, 컴퓨터 등 중에서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그 후 전공 심화 과목으로 이상수학, 미분기하학, 금융수학, 전산수학, 보험수학 등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고급 수학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의 교육 과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제화하였으며 국제 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 또 수학적 모델링으로 선형 모델, 비선형 모델, 금융 및 보험 모델 분야의 과목을 특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학적 모델링 전문 인력과 금융 및 보험 전문 인력 양성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대다수의 수학 전공 학생들은 금융권 및 전산 관련 회사의 정보 및 경영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거나 평생교육으로 폭이 넓어진 교육산업계로 진출합니다. 유전자 연구, 일기예측, 반도체 설계, 항공기 제작 등 첨단 과학기술은 더욱 수학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초고색 계산의 핵심도 수학입니다. 첨단 기술은 모두 고도의 수학적 모델링 접근과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수학 전공자의 참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이 기초학문이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좁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학 관련 연구나 수학 교육계 외에도 교수님 말씀처럼 금융, 전산, 생명공학, 반도체, 기계 등 수학 지식을 응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학 생활 중에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분야를 미리 탐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타 학문의 과목을 미리 수강하거나 부전공, 복수전공을 통해 공부한다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학과를 전공해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 대학 생활 중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멘토,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훈 멘토. 어떤 보안 취약점, 기업체나 공공단체들의 공공기관들의 보안 취약점들을 진단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업무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객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제안 발표를 위한 PT도 많이 합니다. 이제 제안 PT나 아니면 제안 작업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과 같이 진행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전문가에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요. 학과에서는 사실 수학을 먼저 좋아했었고 보안 전문가보다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때쯤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 진로를 이제 그때 정하게 된 거고요. 대학원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이나 보안 쪽 공부를 제가 주로 많이를 했죠. 이제 저의 꿈이나 진로가 보안 전문가가 돼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보안 전문가를 위한 공부와 어떤 서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해석학과 대수학은 암호 알고리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대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서명 아니면 암호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 다 그 대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수학 전공 과목을 가지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일단 대수학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관련된 지식을 다 갖춘 후여야 되고요. 보안 관련 지식 이외에도 뭐 하드웨어, 뭐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각종 시스템 아니면 네트워크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갖추고 있어야지 뭐 취업을 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고 업체에서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같은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력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요. 아마 신입 쪽에서 바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안 얘기하니까 보안 쪽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수학 과목 중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대수학이나 해석학, 대수학 중에서도 특히 정수론 같은 과목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의 통달하다시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IT 쪽 아니면 이공계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학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어느 쪽이든 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멘토를 통해 수학과를 전공하며 배운 지식이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통계학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계학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 공학 등 사회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학문인데요. 그럼 교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계학과의 교육 내용과 주요 진출 직업 및 분야에 대해 알아볼까요? Now, 통계학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홍종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통계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학을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학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론이 근간이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게 응용 분야죠. 경제 경영에서는 뭐 회계 분석, 시계열 분석, 시험 계획 이런 것이 있고 또 정보나 과학 이런 데서는 뭐 컴퓨팅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전산, 통계, 품질 관리, 라벨량 분석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속해 있는 통계학과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경영 쪽에 관계되는 통계학을 많이 배우고 자연과학에 속해 있는 통계학과에서는 그 자연과학에 맞는 그 이론적이면서 자료 분석하는 그런 학문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정보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든지 수리적입니다. 뭐든지 수량화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 수리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통계학의 근본인데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도 경제 경영 통계학 등이 그 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생물정보학, 바이오 쪽으로 통계적인 분석법이 많이 발달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 보건의료, 또 여론조사, 기업체, 산업체 또 많이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서는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한 요직으로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기업 평가, 개인 신용 평가, 뭐 이런 직무 능력 평가 이런 신용 평가 회사에 들어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통계학은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금융, 보험, 전산, 리서치, 의학 통계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통계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마다 활용하는 통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진출 분야를 생각하고 학과 공부에 매진한다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통계학과는 물론 수학과 전공자들도 선호하는 금융 분야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먼저 보험 관련 기업에서는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진출이 가능하고요. 은행이나 증권 관련 기업에서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리스크 관리 부서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 계리사로 일하고 있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 시절 어떻게 학과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해나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멘토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도착. 직접 카메라를 든 사연은 예, 여기가 오늘 바로 제 멘토님을 만나볼 장소인데요. 예, 얼른 지금 멘토님을 만나보러 들어가시죠.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윤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LIG투자보험 장인상품의 김민아입니다. 보험 계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아 멘토. 제가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이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지급을 하는 일이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이렇게 빈도와 심도를 분석을 해서 위험률을 개발을 하고 또 산출한 위험률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멘토님께서는 처음에 학과를 선택하실 때 어떤 계기로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적서부터 수학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수학 문제는 항상 논리적 사고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흥미가 수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흥미를 제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통계학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잠시 앉아서 얘기할까요? 그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있었을 텐데 보험 계리사를 언제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통계학과 전공 설명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 설명회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는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과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 직업이 뭐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뭐 저의 적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서부터 학과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은 그 진로를 결정하신 후에 학과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과 공부를 어떻게 설계를 했었냐면 그 보험계리사 시험에 준비한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을 학과 수업에 같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중복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학원 수업도 들으면서 이렇게 계리사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전공 과목에서는 보험 수리, 뭐 확률론, 수리 통계학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했었고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공부도 필요한가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보험료를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세스라든지 뭐 통계학과 학생들은 익숙한 프로그램이겠지만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SPSS 이런 전산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뭐 경제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회계학의 지식이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멘토님께서는 보험 계리사로 취직을 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고 채용 과정은 어떤지 조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험계리사 직구는 뭐
대부분 상품개발부서라든지 아니면 계리 관련 부서에 취업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전문 직군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고 또 그런 지원자들끼리 따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 외에도 뭐 금리 변동이 앞으로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뭐 신상품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계리에 관련된 질문들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는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런 이슈들이나 동향에 대해서 항상 파악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산업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되고 또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보험계리사를 정말 준비를 할 거라면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평생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인가 또 자기 적성에 정말 맞는 일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멘토님의 그 유익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걸 계기로 삼아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험 계리사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혹시 수학과와 통계학과를 졸업하면 진출 분야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그 누구도 대신 계획해주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뛴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